한국 방송계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강부자에 대한 소식이 오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데뷔 62년 만에 그녀가 결국 연기 인생의 막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 예술계 전체가 깊은 아쉬움에 잠겼다. 1941년생인 강부자는 1962년 데뷔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인간상을 그려내며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녀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꾸준히 들려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몇 달 전부터 강부자는 촬영 현장을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대본을 읽는 도중 자주 숨을 고르거나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 같은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들은 결국 언론 앞에서 어머니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 배우로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방송 현장에서 누구보다 강단 있고 유쾌한 모습으로 동료들을 이끌던 그녀였지만 최근 들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무대 조명 앞에 서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고 한다. 강부자는 스스로도 이젠 대사보다 숨이 더 길다는 말을 남기며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그녀의 병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랜 지인들은 최근 들어 말수가 줄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며 정밀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그 결과를 두고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들은 세부적인 병명이나 치료 과정을 언급하지 않은 채 조용히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강부자 선생님은 언제나 프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실에서 자주 의자에 앉아 계셨고 스태프들이 부축해야 이동할 때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녀의 연기 인생은 단순한 경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남긴 그녀가 건강상의 이유로 무대를 떠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듯한 울림을 준다. 많은 팬들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인터넷에는 그녀의 전성기 시절 사진과 명영이를 추억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강부자는 그동안 정치와 방송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인물로 인간적인 따뜻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은퇴 결정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온 한 인생의 쉼표이기도 하다. 잠시 멈춘 이 시간 속에서 팬들은 그녀의 회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강부자의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강부자의 병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과 미묘한 어지럼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스케줄을 소화하고 촬영장에 나갔지만 대사를 외우던 도중 갑자기 집중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리는 증상을 느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작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 즉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며 신체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병명보다도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 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병원 복도를 걷던 그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함께 있던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후로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손에 쥔 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 올리던 컵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고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대사 한 줄을 연습하는데도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를 부축해 산책을 돕고 식사를 챙기며 가끔은 그녀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부부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존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들은 연예계 기자들에게 어머니는 지금도 자신이 배우라고 믿는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하고 손가락이 떨려도 대사를 읊조리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강 부자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은 냉정했다. 처음엔 손끝의 떨림이었으나 이제는 다리 근육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의사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고 장시간 서 있으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거실 한쪽에는 작은 이동 보조기가 놓여 있고 그녀는 그것을 붙잡고 하루에도 여러 번 몇 걸음을 걸으려 애쓴다. 이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컸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관객의 시선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그녀는 가족들에게 내가 연기를 못하게 돼도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라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말없이 눈을 피했고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의 슬픔이 더욱 깊어졌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아직 무대 위에 있어. 우리 마음속 무대 말이야 라고 속삭였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부른다. 병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욱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인터뷰 제안이 들어오면 짧게라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직 나를 기억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 그녀는 고요히 숨을 골랐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는 우울감이나 분노 대신 그녀는 매일 짧은 일기를 썼다. 그 일기에는 오늘은 조금 덜 아팠다. 햇살이 참 따뜻했다.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그녀는 아파도 삶을 사랑했다. 그러나 병의 진전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손끝이 마비되기 시작하자 그녀는 글씨를 쓰는 대신 녹음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나는 괜찮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족들에게 그녀의 병은 단순한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시련이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그런 아이들을 안고 함께 울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미소를 보여주려 노력했고 그 미소는 힘들게 다물린 입술 사이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다. 그녀의 병세가 세상에 알려지자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인터넷과 방송에는 그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다.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수많은 팬들이 병원 앞으로 꽃과 편지를 보내며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중 한 팬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연기는 제 인생의 위로였습니다. 이젠 저희가 당신께 위로를 드릴 차례입니다. 강 부자는 여전히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다. 그녀는 가족에게 내가 연기를 못하더라도 내 삶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이 걸어온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비록 무대 위에서 내려왔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무대처럼 빛나고 있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던 날, 강 부자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강단 있고 냉철하다는 말을 들어왔던 그가 처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병의 진행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병원 복도를 나서던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세상을 걷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아들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강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그저 창문 밖의 불빛만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흰 종이를 꺼냈다. 거기에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문장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 같았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다스려온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조차 연기하듯 감추려 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자 한국 전역에서 반응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고 방송국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방송 관계자들은 그녀를 위해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며 강 부자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자막을 덧붙였다. 그 영상을 본 그녀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라는 말을 남기며 그녀는 오랜만에 짧게 웃었다. 그녀의 집 앞에는 팬들이 남긴 꽃다발과 편지가 쌓여갔다. 어떤 팬은 당신의 목소리 덕분에 힘든 시절을 버텼습니다. 라고 적은 손편지를 보냈고 다른 이는 직접 만든 초상화를 전달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끔씩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 나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구나.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다시 작은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병의 진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점점 굳어졌고 말의 발음도 서서히 느려졌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더 이상 길게 대답할 수 없었다. 짧은 인사만 남기고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의료진은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증상의 완화를 시도했지만 신체 기능 저하는 계속됐다. 걸음이 불안정해지자 그녀는 이동 보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보조기조차 그녀에게는 하나의 무대 도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그것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것도 연기의 한 장면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족은 병세가 깊어질수록 더욱 그녀를 감쌌다. 남편은 새벽마다 그녀의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었고 아들은 휠체어를 밀며 함께 산책을 나갔다. 손주들은 병원에 찾아와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때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오히려 감사의 감정에 가까웠다. 팬들은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며 다양한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강부자 힘내세요라는 해시태그가 넘쳐났고 그녀가 출연했던 드라마 장면들이 다시 방송되었다. 그녀의 명대사, 삶은 무대야, 마지막까지 당당해야지 라는 대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병실에서 그 영상을 본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위로하네. 되면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다. 조용히 병실불이 꺼진 뒤 그녀는 혼자 침대 옆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첫 무대의 떨림, 첫 수상 소감, 관객들의 박수, 그리고 함께 울던 동료들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았다. 그녀의 병이 악화된 이후 방송국과 예술인협회는 강부자에게 보내는 응원의 밤을 열었다. 수십 명의 배우와 가수들이 모여 그녀를 위해 노래하고 편지를 읽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장면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지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댓글 속에는 그녀는 한국의 영혼이다. 그 미소를 잃지 말아달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그녀는 병실에서 그 방송을 보며 손수건을 꼭 쥐었다.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응원의 함성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싸움의 연속이지만 그 싸움은 고통이 아닌 용기로 채워져 있다. 강부자는 이제 병보다 마음이 더 강한 사람으로 남았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투병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용기 있는 싸움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부자의 병세는 여전히 그녀의 일상을 제약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안정과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대본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보냈다. 연기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연기자였다. 그녀는 종종 간병인에게 카메라가 없을 뿐이지 나는 지금도 무대 위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병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정신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주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아픈 환자들을 향해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다. 한 번은 휠체어를 탄 어린 환아가 그녀를 알아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던 할머니 맞죠? 라고 묻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렇단다. 그런데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그 말은 병실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다. 의료진은 그녀를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그녀의 근황을 취재하러 왔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오랜만에 정갈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 여전히 기품이 있었고 눈빛은 잃지 않았다. 기자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대답했다. 병이 내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더 강해졌어요. 아파 보니 세상이 더 아름답더군요. 그 짧은 말은 방송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인터뷰는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했고 댓글에는 진정한 배우는 인생 자체로 연기한다.
그녀의 눈빛이 내게 용기를 줬다.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강부자는 단순히 투병 중인 원로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병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었다. 치료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기록했다. 공책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늘은 아침 햇살이 예뻤다. 걷는 게 조금 더 쉬워졌다. 다음 달엔 병원 정원을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글씨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속의 의지는 점점 더 커졌다. 그녀의 가족 또한 그 강인함에 감동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어머니는 우리 모두보다 훨씬 강한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 희망을 배운다고 말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중 한 아이가 할머니, 이건 당신이에요. 하늘에서 웃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강부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회복 의지는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처음엔 몇 걸음조차 힘들었던 그녀가 꾸준한 재활 끝에 다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치의는 이 정도의 회복은 순전히 본인의 의지 덕분입니다. 강부자 선생님은 신체적 한계를 마음의 힘으로 넘어선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연습이었나 봐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여러 방송사에서 그녀의 투병기를 다루었고 젊은 세대들까지 그녀의 인터뷰를 공유했다. 강부자의 용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방영 첫 주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울었고 그 눈물 속에는 존경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병과 싸우는 시간을 단순한 시련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았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여전히 배우니까요. 그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 최근 들어 그녀의 건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료진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녀의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강부자는 하루 3번의 재활운동을 거르지 않으며 식사량도 늘었다. 간병인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저녁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힘이 담겨 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메시지가 되었다.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한국 사회 전체에 감동을 주었고 젊은 배우들에게는 진정한 예술인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강부자는 여전히 병원 침대 옆에 작은 탁자 위에 연극 대본을 놓아두고 있다. 언젠가 다시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연극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강부자의 영희 인생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 방송사 전체의 변화를 함께 걸어온 한 여인의 삶 그 자체였다. 대전 KBS에서 성우로 짧은 기간 활동하던 그녀는 1962년 KBS 2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면서 연기 인생의 첫 장을 열었다. 그때만 해도 젊은 여배우들이 드물었고 방송국의 시스템도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강부자는 특유의 뚜렷한 발음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그녀를 대사를 표정으로 말하는 배우라고 불렀고 당시 연출자들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배역을 맡길 만큼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1904년 막 창립된 TBC로 이적한 강부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작품이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그녀의 이름은 곧 TBC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영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는 힘이 있었다. 방송 초창기, 장시간 생방송이 일상인 상황에서 대사를 잊어버린 후배를 즉석에서 살려낸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현장에서는 강부자와 함께 있으면 실수조차 연기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1980년 TBC가 강제로 폐국될 당시 그녀는 생방송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장면은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었고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동료였던 가수 이은하가 같은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다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강부자는 다행히 제재를 피했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그녀가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되자 청취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방송국은 결국 그녀를 복귀시켰다. 이 사건은 강부자가 단순한 배우를 넘어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이 시기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는 TBC, KBS 통합기 이후에도 국민 드라마로 불리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 작품 속에서 강부자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인심을 지닌 어머니 역할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드라마가 끝난 후 시청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찾아와 정말 감사하다며 선물을 놓고 간 일화도 있었다. 당시 KBS의 간부들은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강부자는 그 눈물은 제가 젊음을 바친 무대를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자존심과 품격은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더 크게 만들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강부자는 KBS의 대표 여배우로 활약을 이어갔다. 신구, 김혜자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출연하며 한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그녀의 영희는 단순히 연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본을 넘어서는 생동감을 지녔다. 작가 김수영과의 인연은 특히 깊었다. 두 사람은 작품마다 의견을 나누며 대사를 다듬었고 김수연은 강부자가 있으면 어떤 인물도 살아난다. 고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녀는 대본을 받아들면 항상 직접 손으로 밑줄을 긋고 감정의 흐름을 분석하는 습관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고향은 충남 논산 강경이었다. 공식 프로필에는 논산 출신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강경여자중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왔다. 방송 출연 때마다 그녀는 고향 이야기를 꺼냈고 내 연기의 뿌리는 강경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지역 방송에서 고향을 찾았을 때 시장 상인들이 손수 만든 현수막을 걸며 우리의 딸 강부자라고 외쳤다. 강부자의 신앙은 불교였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드라마 속에서도 불경을 읊거나 사찰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어갔다. 촬영이 끝나면 절을 찾아 향을 피우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영희는 마음의 수행이라 말하던 그녀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 1993년 그녀는 정치에 입문했다. 오랜 시간 방송과 연극을 통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그녀는 국민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4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도 그녀는 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동료 의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연예인 출신 의원이라는 편견 속에서도 그녀는 방송인 보호법과 문화예술인 복지법을 위해 힘썼다. 회의실에서도 항상 노트를 꺼내 메모하며 발언 순서를 기다렸고 배우는 대사를 외우지만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워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1995년 민주자유당 합당 이후에도 그녀는 국회에 남아 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치보다 연기가 더 그리웠던 그녀는 1996년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내 인생의 무대는 여의도가 아니라 카메라 앞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한 그녀는 곧바로 방송으로 복귀했다. 그 선택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국민 곁으로 불러왔다. 2000년대 들어서도 그녀는 꾸준히 활동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따뜻하고 현명한 할머니 혹은 인자한 스승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2002년에는 김응국, 최진실 등과 함께 국가통합21 창립에 참여하며 사회통합운동에 앞장섰다. 같은 해 KBS 연기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 상은 제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또한 문화훈장 은관을 수운하며 한국예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수상 당시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연기를 배운다. 무대는 나에게 인생의 스승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수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조언과 용기를 나누는 선배로 남았다. 강부자의 삶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어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는 한 편의 긴 드라마였다. 연기와 정치, 신앙과 가족, 그리고 병과 싸움까지 그녀의 인생 모든 장면에는 진심과 품격이 있었다. 지금 그녀는 조용히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국민 배우로 살아 숨쉬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부자의 삶은 단순히 한 배우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주는 한편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내와 따뜻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그녀와 같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다음 이야기의 불빛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강부자의 아름다운 인생처럼 감동과 진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그녀의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